그 사만 시대 우리 그 구석기 시대부터 왔던 쭉 왔던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도 옛날에 그 흘러왔던 그 개념보다 오늘 주제가 아닌데 그쪽 아니까 이거는 그냥. 안녕하세요, 조준영입니다. 하여튼 이 유튜브 통해 가지고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고향 부산에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래 지금 교권 추락에 대한 이슈를 잡은 게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왜 꼭 좀 사회적으로 사람이 꼭 죽어야지만이 이렇게 변화를 주고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점을 많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서울시 교육감 나오신 우리 조정희 그 형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난 참 그건 진짜 우리 이 행정의 후진성, 정치의 후진성, 그 의식에 나는 후진성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준 단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근본으로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그런데 보면은 지금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교권이라는 거 하고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권이라는 거 이게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교권 하는데 교권의 의미를 이제 풀어보면 교사의 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그게 옳다 그르다 그런 차원인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직책에 있는 분들은 존경을 해야 된다. 이게 꼭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저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충돌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패러다임, 그 어떤 개념적인 교육이 어려서부터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교사는 무조건 존경해라. 무조건은 아니고요. 예. 무조건은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는 가장 지금 이 교육 현장이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봐요. 이게 같이 상중되면서 이 삼각편대가 좀 교육을 이제 엉망을 만들지 않았나가 그러면 선생님도 피해를 보는 거고 학생도 피해를 보는 거고 학부모도 지금 피해 보는 건데 이 세 개가 가장 문제라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하고 있죠. 뭐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근데 하여튼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제가 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게 이런 거죠. 이 학부모가 갖고 있는 교육권과 교사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교권이라는 것을 이게 서로 대립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 대립하게 만들면은 결국은 피해는 누가 받느냐?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 관계도 저는 이게 상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권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가르칠 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르칠 권리는 그냥 하늘에서 툭 튀어나온 천부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교사들이 갖고 있는 교권이라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파생된 권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학부모가 내 아이를 갖다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그런 권리를 줬고 그 권리를 학부모가 오히려 존중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 학부모들 그런 학부모들이 그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폐악질을 갖다 하는 것 때문에 일반인 이제 이 선의의 학부모가 갖고 있는 이 교육권까지 제한을 갖다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 학대라는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물리적 학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권사법에서도 이제 그게 결국 그 9월 21일 뭐 통과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그런 부분이 아동복지법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이 그렇죠. 바꿔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관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이제 그런 문제인데 한계점을 어디에 삼을 것인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뭐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거는 이제 존중의 개념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호 존중이죠. 근데 이게 상호 존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평등적인 개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도 그런 입장에 법적인 어떤 테두리에서 판단을 해버리려고 부모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예, 법적인 그래서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요 이게 부분에 대해서 머리 아픈 거죠. 예. 심의를 하러 오는데 이미 변호사를 대동해 대버리죠. 가지고 오시는 예.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뭐냐면 그 교권이라고 하는 교사의 신성한 권리라는 부분은 아예 그냥 망각을 해버리고 평등적인 개념에서 그 어떤 수치적인 객관화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만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완전 소송공화국이 돼버렸어요. 지금 모두 하여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이 반영하다 한다. 이거는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행정, 사법 다 마찬가지. 정치적 잣대가 갖다 그 잣대를 견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예. 지금 그 학폭 문제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생기고 이제 저희 학폭 다 기재하기로 했잖아요. 예. 기재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게 교육적이냐? 이번에 뭐 저기 그 학폭 때문에 그거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과연 교육적인지는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학부모들 계시면은 또 국민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일은 교육의 일은 학교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 역량을 갖다 키워주고 권한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할 때는 미들 매니저인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무사 안일주의 문제만 생기면 그 담당 선생님에게 밀어버리는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뭐 신고해버리고 이 선생님만 고립되게 만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 그 교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그 안에 내부적인 그 관계들도 조금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도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나는 이게 저기 이걸 갖다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뭐 묘약과 같은 그런 이게 해결책이 있겠느냐. 나는 뭐 그거는 참 저기 힘들 거는 같은데 이 선진국들 예를 갖다 그렇지.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를 좀 선택을 갖다 할 수 있게 학교 선택권을 다양하게 만들고 선택권을 갖다 이제 주면은 그 학교들마다 이제 그 전문성이 이제 증가할 것이고 그 학부모들 갖다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사용을 갖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의 질이 좀 올라가면은 그런 이 교권의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갖다 인정을 갖다 못 받아요. 못 받는 게 그럼 왜 전문성을 또 인정을 또 못 받느냐? 결국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중에 소위 말하는 전문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경쟁에서 나와요.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쟁 구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저기 교사들, 학교들 보면은 경쟁 안 해요. 학부모들한테 선택받기 위한 경쟁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게 교권 추락을 갖다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방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